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자, 두 번째 대상은 고려시대 작품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공방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방전의 먼저 글의 종류, 가전체 소설. 이 가전체 소설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성격이 풍자적, 교훈적, 우의적. 우의라는 것은 동식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풍자라는 건 비꼬는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제는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비판, 재물욕에 대한 경계다라는 거죠. 특징은 일대기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기적, 그리고 기이한 것, 그리고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돈을 의인화해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의는 국순정과 함께 우리나라 문헌상의 최초의 가전 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사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작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방전이라는 거 뜻을 기억해 둬야 돼요. 이 공이라는 부분이요. 공이라는 부분이 엽전 아시죠? 엽전의 둥근 모양이고요. 이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엽전에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네모나죠? 그 구멍의 네모난 모양을 의미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공방의 조상은 수양산 속에 살다가 황제 때 처음 세상에 나왔다. 아버지 천은 주나라 대제의를 맡았었다. 공방은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공방의 생김새를 묘사하고 있는데, 공방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 긍정적인 모습, 돈의 이중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겉은 둥글지만 속은 어때요? 네모나죠. 뭐가 낫다라는 거죠. 그는 때에 따라 변통을 잘한다.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한다. 임기응변 하자성어. 한번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그때 오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각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 무제 때는 온 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의 창고가 온통 비어 있었다. 나라 안의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건 경제가 어땠다? 파탄났다라는 거죠.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후로 삼아서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그는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근이 이제 방과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거죠. 형이다라고 불렀다. 유유상종했다라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근과 방이 같은 부류다. 공방의 생김새와 공방이 어떻게 전개에 진출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아주 더럽고 추하다 이 소리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루하고 아주 염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는데요. 공방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비판적이죠.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하는 법을 좋아하여 아주 이제에 능하죠. 나라를 편안케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역을 묶어보세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농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농주의라는 건 농업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산농공상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돈의 폐해예요. 돈의 폐해. 다시 말하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할게요. 이 돈의 폐해에 대해서. 좀 이쪽으로 끌어오죠. 이 돈에 어떤 폐해가 있냐? 농업과 공업에 소홀하게 만든다 이 소리. 그러니까 돈을 만지는 일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농업과 공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소리. 자, 공방의 품성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관들이 상소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바항은 또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은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이게 지금 뭐에 밑줄쳐져 있는 니은이 있죠. 이 부분 지금 밑줄쳐져 있는 빨간색으로 밑줄쳐져 있는 니은이 다 뭐예요? 돈으로 지금 관직을 사고팔고 한자 성어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요. 매관 매직이 되겠죠. 달콤한 말로 사람을 꼬시는 걸 뭐라고 하죠? 교언 영색 아부라는 거예요.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가 호위 권세를 부리는 거지.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한다하는 공경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지금 돈이 권력과 만나면서 사회가 문란해졌으면 풍지하는 거죠. 돈과 권력이 만나 사회가 문란해졌음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풍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방의 권세와 그 권세로 인해서 공방이 재물을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제목을 묶어보시죠.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사귀어 상통한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뭡니까? 공방의 어떤 근성, 속물적인 근성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마디 말이 황금, 백금만 못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공방의 권세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공방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제가 왕 위에 올랐다. 공우가 글을 올려 말한다. 공우라는 사람은요, 공방의 폐해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는 작가의 대변자예요. 공방의 폐해를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작가의 대변자죠. 공방이 어려운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 그는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그는 기억으로 묶어보시오. 공방은 농사가 국가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둔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 할 것 없이 모두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유통되면서 나라의 근본인 농사를 등한시하게 된 거죠. 이게 돈의 폐예요. 작가가 생각하는 돈의 폐. 농사를 소홀히 여기고 상업만을 중요시 여긴 거죠.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온다라고 하는데 결국 높은 관직에 있으면 간신배들이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관직에 있으면 간신배들이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시켜서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시옵소서.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는 공량의 학문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공량이라는 게 농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농사에 대해서 지식이 높은 사람, 농사에 대한 지식이 높은 사람이죠. 농사를 중히 여기는 사람. 그는 군자를 맡은 장군으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려 했다. 이때 이에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다. 임금은 이들의 말을 들어서 마침내 방은 조정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공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퇴출되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뒷부분 줄거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뒷부분 줄거리 보시죠. 당나라 때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못하자 임금은 다시 공방을 기용하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공방이 죽은 지 오래였다. 국가에서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모 방 대신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온천하가 시끄러워졌고 이로부터 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방의 아들인 유는 경박하여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영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용된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그 1등급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갈래상의 특징인 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가전이라는 게 뭐냐? 가전체라는 건데요. 오마이노트에 정리 꼭 해두시고요. 사물을 의노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양식이다. 전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의성이 상당히 가미된 허구된 작품으로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설로 보면 더 적합하지 않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의식,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공방의 존재가 삶의 문제를 그릇되게 하므로 후환을 막으려면 그를 없애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돈이 우선시되는 세태와 재물력에 대한 비판과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물의 특성, 외양 묘사를 통해서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라는 걸 통해서 공방의 이중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적이며 그리고 돈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방전 배웠는데요. 가전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 그 공방, 즉 돈에 대한 작가의 태도 그리고 돈의 속성을 정리를 잘 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